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하는 손가락 하트가 국제 무대에서도 통하는지, 손등을 보이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뜻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 아주 우리가 자주 하는 그런 일반적인 제스처인데도요, 나라에 따라서는 몽주 최정화의 랑데부입니다. 요즘요 코로나가 좀 잠잠해져서 그런지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해외여행을 떠나고 있고 또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네요. 올여름에는요 정말 많은 분들께서 휴가철에 해외여행을 떠날 것 같아서요, 이제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니고 필수가 된, 또 서로 다른 나라의 그 문화를 반영한 매너와 에티켓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해요. 사실 같은 제스처나 행동이라고 하더라도요, 문화권에 따라서는 전혀 다르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정말 다양한 언어만큼이나 세상에는 다양한 인사법이 있습니다. 인사는요, 좋은 인상을 주는 첫걸음이기 때문에요, 해외여행을 우리가 떠날 때요, 그 나라 방식으로 인사를 하고요, 또 상대의 인사를 올바르게 받아준다면은 첫인상부터 좋아지겠죠? 세계에서 통용되는 가장 대표적인 인사는 우리 악수입니다. 그쵸? 네, 그리고 올바른 악수라는 것은요, 상대방의 눈을 맞추고 또 자기소개를 하면서 손을 내밀고 적당한 힘으로 상대방의 손을 잡고 두세 번 흔드는 것이라고 우리 이미 얼마 전 글로벌 매너와 에티켓 편에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태국, 라오스, 인도, 네팔 등의 나라에서는요, 두 손을 모아서 합장을 하면서 고개를 숙이고 그러면서 인사말을 건네는 거 여러분들 영화나 또 직접 여행하면서 많이 보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태국에서는요, 남자는 사와디캅, 여자는 사와디카라고 인사말을 하고요, 인도에서는 나마스테라고 하면서 합장을 하면서 인사를 합니다. 우더른이나 스님을 만났을 때는요, 손을 입술에서부터 눈썹까지 올려서 존경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물론 더 높이 올리면 올릴수록 존경하는 마음이 더 큰 것을 보여준다고 하니까 알아두면 좋겠죠? 물론 짐을 들고 있어서 손을 올릴 수 없을 때는요, 미소라든가 또 적절한 제스처로서 답례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럽, 특히 프랑스라든가 벨기에라든가 지중해 연안 국가들, 또 페루, 멕시코에서도요, 비수 인사를 하죠. 비수는 상대방에게 양볼을 번갈아 맞대면서 하는 인사법이고요. 뺨에다가 가볍게 입을 맞추거나 또 입으로만 소리를 내기도 하는 거 여러분들 지난번에 잠깐 얘기했었죠. 보통 오른쪽 볼에 시작해서요, 왼쪽 볼까지 각 한 번씩 해서 두 번을 하는데요, 또 일부 유럽 국가 어떤 지역에서는 세 번을 하기도 하는 거 알아두세요. 누가 세 번 한다고 너무 놀라지 마세요. 지역에 따라 횟수가 조금 다르답니다. 단 여기서 알아둬야 될 거는요, 처음 보는 사이에는 잘 안 하고요, 그 다음에 남자끼리는 잘 안 하는 거 여러분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에서는요, 샬롬 하면서 어깨를 주무르기도 하죠. 두바이에서는요, 악수를 한 다음에 오른손을 왼편 가슴에 갖다 놓기도 합니다. 요즘 우리 어디를 가나 그 많은 사람들이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을 때요, 남녀노소가 모두 우리 손가락 하트로 하는데요, 과연 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하는 손가락 하트가 국제 무대에서도 통하는지 한번 우리 알아보도록 해요. 한국에서는 솔직히 제가 만난 제 주위의 그 외국인 친구들을 보면은요, 이제 하도 한국 사람들이 많이 하니까 손가락 하트 만드는 거를요, 코리안 하트라고 얘기하면서 본인들도 사진을 찍을 때 종종 하는 것을 많이 봤어요. 아마 우리의 그 아이돌 스타들이 많이 해서 K-팝의 팬들은 잘 알고 있고 이러한 그 자세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외에서 여러분들이 애정과 감사의 표시로서 이 손가락 하트를요 날린다면은 이상한 오해를 받을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요, 이 제스처가요, 포르투갈의 경우에서는요, 돈을 달라라는 뜻으로 이해될 수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어디에서냐에 따라서 이렇게 손가락 하트를 막 날리면 안 돼요. 우리 한국에서는 괜찮습니다. 엄지와 검지를 붙여서 우리가 동그라미를 만드는 OK 사인은요,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네, 긍정적인 의미를 뜻하지만은요, 일본에서는 특히 돈을 뜻하고요, 또 프랑스에서는 제로, 영, 즉 가치가 없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요, 네, 주의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네, 동그라미라고 해서 다 오케이 아닙니다. 나라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 꼭 알아두셔야 돼요. 엄지척, 네,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최고를 뜻하지만은요, 태국에서는요, 누구를 놀릴 때 사용되고요, 중동 지역에서는 이를 아주 음란한 행위로 오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요,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또 어린이들을 가리킬 때요,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신체 부위가 바로 손이죠. 한국과 일본에서는 보통 손 전체를 사용해서 가리키는데요, 사람을 가리키기도 하고 방향을 가리키기도 하는데요, 미국에서는 주로 손가락을 사용하죠. 네, 호주에서는요, 손등을 보이는 것이 시비를 거는 동작으로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에 사진을 찍을 때 실수라도 손등을 보이지 않도록 주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영국에서는요, 손등이 보이는 위는요, 상대를 조롱하는 표현으로 간주되는 반면이요, 손바닥이 상대를 향하면은요, 승리라든가 또는 평화를 뜻하기도 하니까요, 네, 손등을 보이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뜻이 완연히 달라지는 거 우리 알아두면 좋을 것 같죠? 이 V 사인의 기원을 살펴보면요, 세계 제2차 대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영국의 처칠 수상이 연합군의 승리를 기원하면서 검지손가락과 중지손가락을 사용해서 V를 그린 포즈를 취한 것이 이 자세의 시초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손등을 보이는 V 사인을 하면은 조롱하는 의미가 되는지 궁금하시죠? 좀 알아볼까요? 영국과 프랑스 사이에서 벌어진 100년 전쟁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당시 잉글랜드는요, 강력한 장군병을 보유하고 있었고요, 또 프랑스에서는 강력한 기사들을 가지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전쟁 중에 프랑스군이 승리를 장담하면서 승리를 하면은 영국군의 그 장군병의 검지와 중지를 잘라버려서 다시는 활을 못 쏘게 했다고 큰 소리로 호언장담을 했답니다. 네, 결과는 여러분이 잘 아시듯이 영국의 그 장군병들이 대승을 거둔 것이죠. 그래서 대승을 거둔 영국의 장군병들이요, 후퇴를 하고 퇴각을 하는 프랑스 군들을 향해서 그 멀쩡한 검지와 중지를 사용해서 V 사인을 그린 것이 도발의 기원이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요, 긍정과 동의, 이해의 의미로 고개를 끄덕이고요, 또 부정일 경우에는 고개를 좌우로 흔들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데가 또 있더라고요. 알아둬야 되겠죠? 제가 인도를 여행을 할 때 만난 사람들이요, 그 현지인 인도인들이 얘기를 할 때 상대가 고개를 좌우로 흔들면서 얘기를 하기에 저는 부정적인 뜻인 줄 알았는데요,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인도 사람들은 상대의 이야기를 잘 듣고 있다는 뜻으로 고개를 좌우로 흔드는데요, 이는 절대 부정의 뜻이 아니고 그냥 습관처럼 흔드는 것이라는 거 여러분들 잘 알아두도록 해서 여러분들 저처럼 인도 갔을 때 놀라지 마세요. 그리고 또 불가리아를 다녀온 사람들이 가장 황당한 경우를 물으면요, 대부분의 불가리아식 대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뭔지 알아볼까요? 네, 불가리아인들은요, 고개를 좌우로 젓는 것이 yes라고 하는데요, 그 이유를 알아볼까요? 참 재밌더라고요. 네, 불가리아인들은요, 오스만 터키의 지배를 장장 500년 동안 받으면서요, 정말 그 불가리아 정교에서 이슬람교로 개종할 것을 많이 강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에 저항을 하면서 이슬람교로 개종을 하지 않을 경우는 목숨을 잃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개종이냐 목숨이냐의 갈등에서 민족적 자존심하고요, 또 정교 신봉을 위한 마음이 흔들리지 않겠다는 강한 신념이 자리 잡게 된 것이죠. 겉으로는 그래서 개종에 대한 긍정 표시로 고개를 끄덕이지만은요, 내심으로는 개종을 하지 않겠다는 부정적인 마음의 표현으로 고개를 좌우로 젓는 것이 그래서 예스의 표현이 된 것이랍니다. 정말 참 재밌는 그 기원을 갖고 있죠. 이탈리아에서는요, 현지인들하고 이렇게 할 때 여러분들 자신의
귓볼을 만지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됩니다. 이 제스처는요, 상대에게 모욕을 주는 행동으로 여겨지기 때문인데요. 네, 그리고 꼭 자신의 귓볼을 말할 것도 없고요. 상대방의 귓볼을 또 이렇게 만지는 것도 같은 의미로 해석될 수 있으니까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아주 우리가 자주 하는 그런 일반적인 제스처인데도요, 나라에 따라서는 전혀 달리 이해되는 것을 보니까요, 정말 우리가 이 제스처 하나하나에 늘 조심을 해야 되고, 어디를 가느냐에 따라서 그곳의 문화에 대해서 알아두는 게 좋을 것 같죠? 가장 기본적인 커뮤니케이션 방식인 인사하고요, 또 제스처와 같은 보디 랭귀지가 우리의 첫 인상을 결정하고 또 즉각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아주 큰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이제는 해외에 나갈 때요, 우리가 가는 나라의 문화적 특성이 잘 반영이 된 인사법하고 제스처에 대해서도 알아두고 떠나는 그러한 센스를 보이는 거 중요할 것 같죠? 우리 오늘은요, 서로 다른 문화권에 따라서 그 인사하는 방법도 다르고 제스처가 뜻하는 바가 다른 등 여러 가지 문화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기를 바랍니다. 네, 그럼 우리 또 다음에 만나서 또 재밌는 얘기 같이 나누도록 해요. 아비안또!